이 나선팔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사실 더 희한한 것은 이 은하를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납작한 빈대떡 같은 원반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희한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우리 현대 천문학의 미스테리고요. 우리 태양계 크기에는 얼만큼의 질량이 있을까요? 1태양 질량이 있죠. 왜냐하면 태양이 태양계에 있는 전체 질량의 99.8%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부피 내에 400만 태양 질량이 있다고요, 이 안에. 중력이 너무 세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이 별들이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그럼 뭐죠? 행성이 8개가 뱅뱅 돌고 있는데 가운데 태양이 없다면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조화 모형, 빅뱅 우주론에 기반을 둔 조화 모형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 관측할 수 있는 우주를 얼만큼 잘 재현해내는가, 실제 우주를 가지고 조화 모형을 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용한 방식은 우주 거대 구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은하보다 큰 천체를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하보다 큰 은하군, 그거보다 더 큰 은하단, 은하단보다 더 큰 거대 가락, 필라멘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우주 거대 구조의 구조물들이 조화 모형이 제시하는 아주 그 자세한 내용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예측된 우주 거대 구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비교해 보면 관측된 것과 너무 비슷하고 훌륭하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프랙탈 들어보셨죠? 이 공간 구조 분포가 어떻게 몇 차원으로 분포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주 거대 구조만 해도 아직 좀 너무 큰 개념이고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지요. 은하쯤 돼야 그래야지 이게 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개념인 은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M101, M101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은하의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추측하건대 천문학을 공부하는 천문학도들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배경화면 중에 하나가 이 M101 은하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은하는 대략 우리 은하로부터 2100만 광년 정도 떨어진 너무 큰 숫자 같지만 이렇게 관측이 잘 됐다는 것은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가까운 은하고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러한 우주의 모습, 이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모여 있고요. 저렇게 멋진 나선팔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나선팔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너무 궁금하죠? 사실 더 희한한 것은 이 은하를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납작한 빈대떡 같은 원반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거대한 천체가 1000억 개나 되는 별을 거느리고 또 그거 못지않은 양의 기체를 거느리고 있는 천체가 왜 굳이 이렇게 희한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우리 현대 천문학의 미스테리고요. 천문학을 연구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언젠간 꼭 알고 싶은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너무나 이 은하를 재현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은하는요, 천문학자에게 과학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감상의 대상이었던 것이 오히려 좀 나은 표현이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건 너무 아름다우니까 굳이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재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닐까? 뭐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거죠. 왜 꽃잎은 이런 모양일까? 중간에 가시는 왜 이런 모양일까? 이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는 분 별로 많이 안 계시죠. 아름다움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를 보고도 아름답고 오묘하지만
아휴, 알긴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렇게 M1011 같은 나선팔 은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은하들을 많이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납작한 원반 은하, 나선 은하도 있지만 공 모양의 타원 은하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모형을 규칙적으로 따르지 않는 아주 이상한 모양의 은하들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큰 은하들은 대략 70%가 나선 은하고요. 30%가 공 모양의 타원 은하고 불규칙 은하는 주로 다 작은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큰 은하들은 거의 대부분 다 타원 은하, 공 모양의 타원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입니다. 우주에 정말로 70%가 나선 은하고 30%가 타원 은하인 것을 조화 모형이 재현해낼 수 있을까? 또 우주의 아주 초기에는 이 비율이 달랐을 수도 있고 오늘은 또 그 비율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 재현해낼 수 있을까? 은하의 질량 혹은 밝기의 변화도 재현해낼 수 있을까? 은하 한복판 중심부에는 굉장히 큰 질량의 거대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을까? 온갖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는 거죠. 은하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검증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관측된 사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날의 우주를 관측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우주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먼 우주, 정말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하는 데까지 본 거예요. 언제까지 봤냐면 뭐가 보일 때까지 본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우주의 나이가 한 빅뱅부터 3, 40억 년밖에 안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이전, 그때 아주 어리고 비대칭적인 어리숙한 모습으로 은하들의 어린이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죠. 허블 울트라 딥 필드 자료는 이 어린 우주가 가졌었던 수백 개, 수천 개의 은하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은하들의 모습은 오늘날 다 성장한 은하들의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 거대 구조를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미미하고 균일해 보였던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거대 구조가 발달하고 거대 구조를 따라서 은하들이 지금 자리 잡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가 많은 양의 별을 탄생을 할 때는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주변 기체를 뜨겁게 달구는데, 달궈진 기체가 붉은색으로 지금 이 지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137억 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거기다가 중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자격을 주었더니 맨 마지막에 우주는 아주 흥미로운 구조물들을 만든 거죠. 이 시뮬레이션의 맨 마지막 조 부분, 은하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우주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하 하나가 발달하는 모습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은하를 원반 위에서 수직으로 본 모습이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원반 옆에서 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하예요. 은하가 처음에는 작은 은하들, 원시 은하끼리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막 무작위로 움직이고 별로 그렇게 은하같이 보이지 않다가 은하가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원반 구조도 갖고 나선팔도 갖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늘에 저렇게 거대한 1000억 개 되는 별을 갖고 있는 은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납작한 구조를 가지며, 그리고 이렇게 납작한 원반이 이렇게 멋진 소용돌이 치는 나선팔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이 주변 기체들이 이 암흑 웅덩이로 유입되는 과정 중에서 각운동량이라는 것이 보존되면서 이렇게 납작한 원반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큰 은하 중에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나선 은하들이 왜 유독 그렇게 납작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달리 말씀드리면 그 아름다운 빨간 장미가 왜 그렇게 빨갛고 그 몇 개의 꽃술을 갖게 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꽃잎을 갖게 되는지 얼추 알게 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쉬운 일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 천문학자들, 저희들이 교수급이 한 10명이 모여서 3년 동안 컴퓨터 4,800대를 밤낮으로 돌려서 계산을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은하를 한 1000여 개 만들었는데 그중에 큰 은하 하나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은하가 감상의 대상에서 과학의 대상으로 옮겨가는 순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어떨까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타원 은하는 1000여 자리 은하단, 아주 유명한 은하단이죠. 그 안에 은하가 1000여 개 정도 대도시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중심에 있는 가장 무게가 큰, 질량이 큰 그런 은하예요. M87이라고 하는 이 은하인데, 이 은하는 별이 1조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비해 거의 10배나 더 무거운 은하이고요. 이 1000개 정도 되는 주변 은하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대장 은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앞선 나선팔 은하랑은 다르게 완전히 공 모양이고요.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설명드리기 힘든데, 하나의 은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개통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아래에 빨갛게 제일 두꺼운 이제 땅으로 연결된 것 같은 그것이 최후의 은하의 성질을 보여주는데요. 빨간색은 타원 은하라는 뜻으로 제가 그린 거고요. 선이 두꺼운 거는 무게가 아주 큰, 질량이 큰 은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약 1000여 개의 은하가 과거에 존재했다가 수많은 병합을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은하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잠시 전에 보여드렸었던 나선팔 은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은하 간의 병합이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봤자 한 10개, 20개, 30개, 그리고 그중에 특별히 막 그냥 모양을 바꿀 만한 격변을 일으키는 그런 병합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 계속 원반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대 타원 은하는 그렇지가 않고 큰 은하들끼리 서로 간에 그냥 피 터지는 혈투를 여러 번 겪었어요. 수십 개의 원반끼리 우주의 역사를 통해 부딪히면서 맨 마지막에는 원래 자기들이 회전하고 있던 원래의 성질을, 고유의 성질을 다 잃고 무작위로 별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러한 타원 은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타원 은하는요, 중심부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고 또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천체 중에서 질량이 너무 커서 주어진 부피에 비해 밀도가 너무 크게 되면요, 그러면은 중력적으로 모든 입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그 중력장이 너무 커서 보통의 물질뿐만 아니라 빛조차도, 빛의 속도가 탈출 속도가 되지 못할 정도로 중력장이 깊고 큰 경우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있는 동그란 하얀 눈송이 같이 생긴 이 고응은 타원 은하 NGC4261이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보는 광학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은하를 광학, 가시광선으로 보지 않고 전파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이 은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위아래로 불기둥처럼 나와 있는 제트만 보이게 됩니다. 그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이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 굉장히 큰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기체를 마구마구 잡아먹으면서 끌려 들어가는 기체에서부터 에너지가 분출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은하는 대략 태양 질량의 1000억 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심부에 태양 질량의 5억 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존재해요. 이렇게 먼 은하의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은하수가 하늘의 궁수자리쯤에 있거든요. 10개 정도의 별이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이 별들이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양 주위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없어요. 그럼 뭐죠? 행성이 8개가 뱅뱅 돌고 있는데 가운데 태양이 없다면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질량이 있지 않고서는 행성이 그렇게 중력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그 질량이 400만 태양 질량이에요. 우리 태양계 크기에는 얼만큼의 질량이 있을까요? 1태양 질량이 있죠. 왜냐하면 태양이 태양계에 있는 전체 질량의 99.8%거든요. 태양계 전체에 속해 있는 질량을 다 합치면 1태양 질량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부피 내에 1태양 질량이 아니라 400만 태양 질량이 있다고요, 이 안에.
그렇게 많은 질량이 그렇게 작은 지역에 몰려 있으면 중력이 너무 세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블랙홀의 정의죠. 이 일로 작년에 2020년에 가운데 있는 라이나르드 겐즐과 안드레아 게스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로저 펜로즈는 제가 전에 편평도의 문제 얘기할 때 강의 때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옥스퍼드의 교수예요. 이 세 분 다 우주에 블랙홀에 존재한다는 그 연구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여를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조화 모형에서 은하가 얼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큰 은하일수록 그 안에 더 큰 블랙홀들이 자리 잡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은하의 세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화 모형과 부합합니다. 사실 제가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하는 너무나 복잡해서요. 조화 모형, 빅뱅 모델이 제시하는 그런 우주론적 모형만 가지고는 은하를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조화 모형을 은하가 검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화 모형이 제시하는 우주론이 지금 현재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의 모습들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은하의 세계도 조화 모형과 아주 잘 일치한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우리의 피부에 정말로 닿아 있는 별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